정부가 올해부터 적용한 종부세 부과 방식이 4차례까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정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취소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천지남과 주어사의 올바른 역사 계승을 위해 포럼을 열었습니다. 천지남과 주어사가 특정 종교만의 성지가 아닌 공공성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주어사지에 설치된 낡은 연등을 떼어내고 새 연등을 장엄했습니다. 전국 청년 불자들은 불교와 천주교가 상생할 수 있었던 선조들의 열린 자세를 추모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겠다는 서약으로 참된 불자로서의 삶을 서원하는 제4회 3기의계 5개 수계대법회가 부산에서 봉행됐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1, 2부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불교 종립학교 학생들이 헌혈에 동참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주 정광구와 영천 선화여고 학생들이 헌혈증을 모아 교환하면서 지역 간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화요일 첫 소식입니다.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적용한 종부세 부과 방식이 4차례까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세금 폭탄을 맞는가 하면 종부세를 처음 부과받은 사찰도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구제 방법이 있다고 하니 오늘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소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해오던 정부가 올해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폭 인상된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기본 공제액을 폐지하고 2주택 이하에는 2%, 3주택 이상에는 6%라는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했습니다. 문제는 법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이 종부세 부과 방식을 4차례까지 적용했다는 겁니다. 올해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이 개정된 후 처음 적용되어 더 큰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사찰은 공익법인 등으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상생하며 적게는 연간 몇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주택 부지를 제공해온 사찰이 수익을 목적으로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같이 분류된 겁니다. 별도 신고토록 한 시행령 규정이나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못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혼란을 초래케 한 정부 당국의 유감을 표시합니다. 고지서가 발부된 지난주 조계종 총무원에는 지난해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0배, 첫 종부세를 부과받은 사찰까지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정부의 홍보 부재에 지난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종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전국 사찰이 놓쳐버린 겁니다. 이에 조계종 재무부가 국세청과 협의해 이의 신고 기간을 두기로 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반 세율 조정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즉시 취소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과세 표준액 6억 원 이하의 사찰인 경우 납부 자체가 취소되고 초과된 경우라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과세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부는 발빠른 대처로 올해 종부세 문제는 해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상을 지속하고 세무팀 등 전문 부서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고민한다는 계획입니다. 종부세 일반 세율 적용 신청서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조계종 재무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천지남과 주어사의 올바른 역사 계승을 위해 포럼을 열었습니다. 천지남과 주어사가 특정 종교만의 성지가 아닌 공공성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천주교 일부에 의해 불교의 흔적이 지워지고 있는 천지남터.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천지남과 주어사의 기억을 잊지 않고 올바른 역사 계승을 하기 위해 어제 법룡사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14일 주어사 천지남 종교공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포럼입니다. 종교란 진리에 수순하는 참다운 가르침과 세상에 정의를 심어주는 가두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타적이고 침략적인 천주교의 습성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현실 앞에서 천주교와 주어사가 과연 천주교만의 성지로 조성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되묻고자 합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박종천 교수는 주어사 강학회에서 선비들의 교제와 성리학 잔명을 봤을 때 종교적 배타성보다는 오히려 보편성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주어사 복원에 선비들이 보여줬던 종교적 보편성과 사교, 강학 공간으로 기능했던 사찰의 문화적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아까 주어사 강학회도 봤지만 종교적인 공공성을 높이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들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천주교에서도. 조선시대에 불교가 공헌했던 문화적인 공공성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복원하는 것이 포용적이고 공유적인 공공성지로서 복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한신대학교 이창익 강사는 주어사와 천진남 강학회가 단편적 자료의 자의적 해석, 조립으로 만들어진 신화적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가 이 강학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천주교의 자생이라는 정체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한승훈 교수는 또 다른 폭력적 성지화가 우려되는 주어사를 자세히 고찰했습니다. 주어사 천진남은 특정 종교가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적인 도약을 이룬 어떤 종교 화합의 현장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안할 수 있는 제안이 역시 그 공공성지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종교 전통이라든지 한국 사회 일반에게 공유되는 의미와 가치를 가진 장소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포럼 발제를 통해 전문가들은 주어사와 천진남은 특정 종교의 배타적 성지가 아닌 종교의 화합을 상징하는 공공성지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최진호입니다. 역사 바로 알기 운동본부를 조직해 천진남과 주어사제에 대한 불교 역사를 알리는 대한불교 청년회. 이번에는 주어사제에 설치된 낡은 연등을 떼어내고 새 연등을 장엄했는데요. 전국에서 모인 청년 불자들은 불교와 천주교가 상생할 수 있었던 선조들의 열린 자세를 추모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뭇잎도 남지 않은 겨울 산속, 때 아닌 연등 설치가 한창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반년이나 지났지만 길쭉한 노끈에 연등을 동여매는 손길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주 주어사지에 설치된 낡은 연등을 떼어내고 새 연등을 달기 위해 지난 28일 각지에서 찾아온 청년 불자들. 천진남과 주어사지에 대한 천주교 측의 거듭된 성지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불교 역사를 지키려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리고 종교 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소원의 등을 달았습니다. 조선시대 제법 규모가 큰 도량이었다가 1801년 신유박해 이후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어사. 문인들이 강학했던 곳으로 알려진 2호 건물지는 숯가마로 활용된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 위로 낡은 철제 팻말만이 이곳이 주어사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불을 올린 청년 불자들은 합장한 채 절터를 돌며 불교와 천주교가 상생할 수 있었던 선조들의 열린 자세를 기렸습니다. 유학자들이 천주교리를 불교 법당에서 공부하였던 그 화합과 상생의 정신이 올곧이 발현될 수 있도록 주어사 천진남의 역사를 올바로 알리는 일에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역사 바로 알기 운동본부를 조직하며 천진남과 주어사지에 깃든 불교의 흔적을 찾아 나선 대한불교 청년회. 내년 봄부터는 정기적으로 주어사 역사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조를 위한 추모달예제를 추진하며 종교 평화의 길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강학 장소로 내어준 자리가 우리 스님들이 이런 자리였다. 부처님의 정신, 스님들의 자비 정신으로 그런 좋은 자리였다는 걸 알려주고 우리 불자들은 무엇을 했을까라는 깊은 참여도 해야 되는. 얼마 전 대불청이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에서 벌인 서명운동에는 300여 명이 동참하며 이 문제에 조금씩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겠다는 서약으로 참된 불자로서의 삶을 서원하는 제4회 3기의계 5개 수계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1, 2부로 나눠 진행된 수계법회 현장,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연불대학 원장 염산 스님과 강원, 유런,
연불대학원 스님들이 천수바라무, 벚고무 등 전통 도량 결계 의식을 진행합니다. 가지런히 손을 모아 호계 합장을 한 500여 명의 제가불자들은 불자로서의 참된 삶을 서원합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주최한 제4회 상기의계 5개 수계대법회가 지난 28일 부산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봉행됐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호계에 앞장서서 함께 전진해 주신다면 우리나라 불교도 더욱더 부흥하고 또 이 계를 잘 지켰을 때 부처님 불법이 더 영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계법회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지침에 따라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만 동참하고 인원을 나눠 2부로 진행됐습니다. 수계법회는 조계종 부산연합회 초대회장 수불스님을 정계사로 갈마 아사리의 2대 회장 수진스님, 교수 아사리의 상임위원 지연스님과 회장 원어스님, 3대 회장 심산스님 등 7명의 존중 아사리 증명 아래 진행됐습니다. 계를 지니게 되면 복과 지혜가 증장된다고 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삼기계 5개의 의지에서 살아간다면 어려운 난관도 쉽게 넘어설 것입니다. 계를 받아 지니고 신심을 내어 물러섬이 없는 보리도를 중득하시기 바랍니다. 수계식은 한국불교 초전법륜지인 제주도 존자암에서 채소한 관정수로 의식이 진행됐으며 불자들은 관정의식을 통해 지난 삶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이 수계의 인연으로 마음속에 번뇌의 나무 이파리를 하나하나 떨궈 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 집안에 태어났고 부처님 학교에 입학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이 세계에 행복과 평화를 나누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제4회 상기의계 5개 수계대법회 현장은 코로나19라는 힘든 악재 속에서도 수계를 통해 부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는 제가불자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BTN 뉴스 재봉덕입니다. 불교 종립학교 학생들이 헌혈에 동참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헌혈증을 모아 교환하면서 지역 간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도 노력했는데요. 광주 정관고와 영천 선화여고 학생들이 피를 나눈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교 종립 광주 정관고 3학년 일반 교실. 최근 10명 넘는 학생들이 헌혈증을 뜻깊게 써달라며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내 단체 헌혈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혈액원을 찾아가 헌혈하고 받은 따뜻한 마음이 담긴 헌혈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혈액 수급이 되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의 헌혈 증서가 잘 가서 환자들의 병을 잘 고칠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공학 연구로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수만이도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헌혈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헌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부한 헌혈증이 영남 지방과 이제 전라도 지방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불교 정립학교인 광주 정관고와 영천 선화여고 학생들이 이처럼 부처님의 생명 존중을 실천하며 총 300여 장의 헌혈증을 모았습니다. 학교 측은 이렇게 모은 헌혈증을 교환해 각각 지역의 백혈병 소아암 환우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덕문 스님이 영호남 종립학교 간 자매 결연을 맺고 시작하게 된 첫 교류 행사입니다. 양측이 서로 화합되게 서로 나눈다라는 생각에서 보면은 참 아름다운 마음이고 어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참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용기 있고 대견한 모습에 지역기업 진화건설도 기념품을 후원하며 격려했습니다. 부처님 인연으로 맺어진 학생들이 자비를 실천하며 지역 간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선화여고 친구들, 우리 헌혈 같이 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선지식들이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서 불교계 항일운동의 중심 도량으로 설립한 선학원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선학원은 지난 100년의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 100년의 희망을 밝혔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에 맞서 불교계 항일운동의 중심 도량이자 한국 불교의 맥을 잇기 위해 설립된 선학원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선학원은 지난 27일 AW 컨벤션 센터에서 이사장 법진 스님을 비롯해 재단 임원과 전국 분원장,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중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사장 법진 스님은 선학원의 설립은 한국 불교의 독립과 발전을 위한 행보였다며 지난 100년의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 100년의 희망을 밝히길 기원했습니다. 선학원의 사부대중들은 풍란한 향기와 같은 매운 향기를 영원히 간직한 채 선학원과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하여 또한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용맹정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선학원은 1921년 11월 30일 민족불교의 선각자들이 민족불교 수호와 선불교 중흥을 위해 조선불교 선학원 본부를 준공했습니다. 1922년 선우공제회와 1924년 선우부인회를 설립해 수행 문화를 일신시키고 선불교 대중화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해방 이후 정화불교의 산실로 통합종단 조계종 탄생의 모태가 됐습니다. 선학원의 그 취지, 이름 그대로 선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의 사막을 필수로 그렇게 자기 완성을 위해서 수도하고 사회 완성을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선학원은 안국동 중앙선원에서 설립부터 100년의 정체성을 담은 선학원 100년의 기억 봉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선학원은 설립 조사에서부터 역대 이사장의 생애와 사상까지 담은 선학원 100년사가 후학들의 성장과 발전에 단단한 뿌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전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지나온 100년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향한 굳건한 발돋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발판으로 미래 100년을 기약하는 축제의 장으로 100주년 기념법회를 마무리한 선학원은 위기와 도전을 맡고 있는 한국 불교의 이정표가 되길 소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49제 초제가 어제 80 총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엄수됐습니다. 초제는 동화사 회주 의현대종사와 주지 능종스님, 이순자 씨 등 전 씨의 유족과 지인을 비롯해 일부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불교 신자로 알려진 전 씨의 49제 막제도 동화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5공화국 비리와 5.18 진상조사 목소리가 커지면서 백담사에 은둔했던 전 씨는 생전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종교적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장식 축산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육류 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장려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중 18%가 축산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동물이 배출하는 메탄가스, 대량 사료 생산에 쓰이는 여러 화학약품, 농장 운영을 위한 화석연료 때문입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지금 점진적으로 축산 분야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교환경연대가 지난 24일 2021 한국환경회의 환경포럼을 열고 축산업이 기후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축산업으로 대표되는 이런 육류 소비의 문제, 그다음에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채식을 갖다 어떻게 좀 보편적으로 일반화할 것인지, 육류 사료를 줄이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기후변화 운동에 아주 중요한 관건적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축산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장식 축산을 꼽았습니다. 동물을 한정된 공간에서 대규모 밀집 사육하는 축산의 형태를 뜻합니다. 농가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잇따라 규모를 늘리고 과잉 생산을 남발해 환경오염을 가속화한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사료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 작물을 기르고 다량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해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공장 축사는 절대로 지속 가능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가축들 보면 환경 자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 자체에서도 많이 고통을 받고 과잉 생산은 소비윤리와 음식윤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육류 생산이 늘며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고 낭비하는 것에 거리낌 없어졌단 겁니다. 전문가들은 교육계, 종교계 등이 선도해 대중의 무분별한 소비 속에 숨어있는 동물 복지, 지속 가능성, 환경 문제를 고려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을 먹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인문학, 또 교육, 초등학교 교육, 그리고 종교계나 하여튼 그런 각 영역. 불교는 일찍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불살생과 채식을 이끌어왔습니다. 2500여 년 전 부처님 말씀이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당면한 현대인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때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지난 26일 장산 반야선언에서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를 주제로 부산 지부 설립을 위한 준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상임대표 법만 스님과 부산 준비 모임 대표 안도 스님을 비롯해 지역 스님들과 유정길 운영위원장, 한주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부산 불교 환경연대의 지향과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안도 스님은 부산에 아직 불교 환경연대가 없었다는 자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지역의 환경 문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의 기후위기와 부산의 환경문제 주제 강의, 부산 녹색사찰 1호, 도림사 정찬 스님의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생명나눔의 날을 맞아 지난 26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제16회 100원 희망불식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비대면 콘서트에 이어 2년 만에 열려 재미와 감동을 더했습니다. 올해는 서울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부산본부장 심선 스님 등이 동참해 생명살림 100원 희망저금통 쌓기 등의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행사는 생명나눔 실천본부 산하 마하무용단과 홍법사 한나래 교육재단 부설 독립소년소녀 합창단, L&B 싱어즈 등이 출연한 공연과 한 해 동안 생명나눔의 현장에서 활동한 봉사자 가족 격려, 환자 지원 후원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린이들이 김좌진 장군의 생애를 통해 나라 사랑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나눔의 하나 되기가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 구립 숲속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나라 사랑 보훈 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날 강의는 김좌진 장군의 생애와 호국 정신을 주제로 나눔의 하나 되기 진창호 사무처장의 강의와 교육 영상 시청으로 진행됐습니다. 나눔의 하나 되기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위인들을 통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나라 사랑과 진정한 보훈의 가치를 전하고자 보훈 교실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나라 사랑 보훈 교실은 지난 26일 서울 구강사 금강유치원에서 10회차 교육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1월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